안녕하세요.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로맨스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화제가 된 솔로지옥4에서 비운의 출연자 정유진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정유진은 가장 먼저 천국도에 간 출연자예요. 남자 출연자 중 1등을 한 육준서가 혼자 천국도에 가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정유진이죠. 저는 이때만 해도 정유진과 이시안의 투톱 체제가 이어질 거로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유진은 점점 남자들에게 호감을 잃게 됩니다. 사실 정유진이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유진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진이 솔로지옥에서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고 현실 연애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진이 솔로지옥에서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유진이 천국도에 간 것은 육준서의 선택이었죠. 따라서 육준서의 입장에서 정유진이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상대에 대한 자신감을 금방 잃게 되죠. 솔로지옥 초반부에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호감 가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천국도에 같이 갈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시종일관 밝기는 하지만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육준서가 다른 여자와 천국도에 다녀온 이후에 정유진은 아예 육준서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때 정유진이 질투가 났다거나 좋았냐고 육준서에게 묻기라도 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유진이 육준서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단절되기에 이르죠. 물론 정유진의 가장 큰 실수는 술자리에서 육준서를 앞에 두고 장태호와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에 육준서는 정유진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정유진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죠. 이성이 분명 자신에게 호감의 신호를 보냈지만 그에 대해 좋은지 싫은지조차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와 긴장 상태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6명의 여자 출연자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첫인상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 반응을 하던가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향이 없습니다. 서로 케미스트리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꾸 자극을 주고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유진은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지만 정작 이성에게는 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육준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어필을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술자리에서도 장태호가 이시안에게 직진하고 있다는 걸 정유진이 잘 알기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장태호와 장난을 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태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이 호감 가는 국동호 앞에서는 긴장하게 되어 삐걱댄다고 말이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유진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입니다. 그녀가 활달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이성에게 부끄러움을 잘 탄다는 걸 시청자들 눈에는 잘 보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정유진의 그런 사랑스러운 성격을 알아야 하는 이성은 정작 전혀 정유진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유진이 내색을 전혀 안 하니까요. 현실에서도 정유진 같은 여자분이 많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는 유쾌하게 대화를 잘 나누다가도 호감 가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갑자기 입을 닫고 무뚝뚝해지지요. 아니면 반대로 정유진처럼 약간 호들갑을 떨게 되던가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지옥4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이시안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시안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얌전해지지만 남자들과 1대1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력을 펼쳐 보이는 출연자예요. 또 이시안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낸 남자들에게만 자신도 마음을 열어 보이거나 하는 소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육준서에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 챙겨준다거나 국동호와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탐색했습니다. 반면에 정유진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준 육준서에게조차 소극적으로 대해 초반에 그를 놓치게 됩니다. 정유진의 성향 자체가 쉽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더해 정유진은 상대방의 대화에 공감을 잘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려 깊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첫눈에 이성에게 끌려서 하는 불같은 사랑보다는 친구나 동료로 지내면서 진정한 매력이 어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성에게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여 어필하는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솔로지옥 특성상 지옥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외모와 매력이 다들 넘사벽인 여자 출연자들과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유진에게 무척 불리했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정유진은 갈등과 경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승부욕도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친구가 아닌 애인을 찾으려는 남자 출연자들에게 좋은 친구 같은 사람으로 어필될 가능성도 높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정유진이 솔로지옥에서 체커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정유진은 국동호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 천국도에 가게 된 이후에 비로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국동호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감정적 교류를 형성한 이유라서 오히려 정유진의 어필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일 국동호가 아직 이성에 대해 탐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정유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더라면 두 사람이 천국도에 갈 기회라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빠른 호감 표현이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경쟁 상대가 분명한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땅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나는데요. 그렇다면 정유진은 현실 연애에서는 어떨까요? 현실 연애에서도 정유진은 실패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진의 실패는 솔로지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지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감정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들은 잠깐 만난 사람에게 빨리 호감을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유진은 성격이 털털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신중한 면도 있기 때문에 금방 사랑에 빠지긴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실은 솔로지옥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곳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감정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연애 스타일을 가진 걸로 보이는 정유진은 현실 연애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정유진에게는 현실 연애에서도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에 대한 감정 표현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연애에서 신중함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괜찮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호감의 시그널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하여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한다거나 때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모든 자리에서 좋은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정유진은 타고난 상냥함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런 성향은 리더십으로 작용하여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연애에서는 좀 다르죠. 이성과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긴장이 덜해지고 그래야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성에게 적당히 신비감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유진은 소탈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당한 신비감이나 우아함을 추가하지 않으면 자칫 푼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탈하되 때로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 무게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편안함과 함께 긴장감 형성이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솔로지옥 후반부에 가면 김정수가 이시안을 선택하지 못해 차선책으로 정유진을 픽해 천국도에 가게 됩니다. 이때 정유진은 김정수를 배려해서 그에게 잘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시안 대신 너를 선택했다고 말하는데도 기분 나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여 잘 맞춰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맞춰줄 필요성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분위기가 조금 나빠질지 몰라도 김정수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남녀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정유진은 최종 선택 시간에 김정수를 선택했습니다. 천국도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김정수가 이시안만 바라본다고 해도 천국도에서 이시안 대신 나를 선택한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 라고 진짜 속내를 내비쳤다면 김정수의 마음도 약간 흔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판도를 뒤집지는 못할지라도 연애에 있어서 정유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벽을 뛰어넘는 계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지옥포 정유진을 분석하여 그녀가 왜 체커가 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현실 연애에서 적용할 만한 연애 팁도 알아보았습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연애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